시민이 답이다. 함께 만드는 천안 박성호의 제안 북토크쇼 순서인데요. 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진행 요원들이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던 종이 비행기 기억하시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종이 비행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자에게 궁금한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책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천안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북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소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맡아주실 그 이창림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도봉 지역 마을신문 도봉N의 발행인과 그 다음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행 또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이창림 선생님과 박성호 저자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환호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이게 보통 출판 기념회 하면 1시간 지나면 다 가시거든요. 근데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냥 다 남아 계시는 걸 보니까 우리 박성호 저자님께서 그동안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우리 저자님께서 진중하고 뭔가 좀 섬세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약간 떨리신다 그러거든요. 큰 박수로 좀 긴장을 좀 풀어주십시오. 네, 다들 이 종이 비행기 갖고 계세요? 네, 여기에 이걸 펴서 박성호 후보에게 궁금한 점 써가지고 있다가 제가 날려주세요 하면 쫙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옆에 분들이 막 주워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즉석 질문 딱 할 거거든요. 이걸 딱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출판기념회 한창 진행 중이고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굉장히 긴장되고 또 흥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책 내셨는데 시민이 답이다. 함께 만드는 천안 박성호의 제안, 이게 첫 번째 책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출간하신 겁니까? 천안에서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YMC를 통한 시민운동, 또 지금 풀뿌리 희망재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민사회운동, 사회복지운동을 해왔는데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정리도 해보고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또 좀 만들어보기 위해서 도시의 디자인이라 그럴까, 또 아동 건강, 또 산업과 농업,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새로운 비전으로 담아보고자 했는데 막상 책을 내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족해서 떨리고 주저주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참 이제 그 친구이자 또 동지인 순창대 신현철 교수가 참 용기를 줬어요. 네. 제게 파란 장미를 선물을 해줬어요. 장미는 이게 파란 장미가 나올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한 10년 전쯤인가 일본 산토리사가 이 파란 장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꽃말이 이룰 수 없는 일, 불가능, 이런 꽃말이었다가 이게 산토리사가 파란 장미를 개발하면서부터 꽃말이 바뀌었다고. 불가능은 없다. 여럿이 이루는 꿈, 기적, 이런 뜻으로 꽃말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파란 장미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부토니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새신랑들이 그 턱시도에 이렇게 부토니아를 하는데 우리 같이 부토니아 파란 장미 하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는 아니라. 네, 저는 책을 미리 받아가지고 조금 읽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나오고 또 축사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 할아버지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이 남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영향을 받으실 것 같은데. 미리 책을 조금 보신 분들도
그 할아버님 그 나온 그 내용이 제일 재밌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1906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109살이신가요? 네. 예, 예. 네. 할아버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셨고 당시 휘문고보 나오셨으니까 상당히 개명한 집안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 YMCA 인쇄소에 취직을 해서 다니셨고 저녁에는 이제 석교동에 있는 그 여자 강습소 야학에 당시 이제 글 모르는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야학 선생으로 활동들을 같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 집이 애호객곡에 서울의 아현동이었는데 이제 종로 2가까지 매일 이제 오가면서 겨울에 이제 하여튼 고생을 하셨는데 폐렴에 걸려서 아마 4, 5년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할머니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상당히 자상하셨던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강습소에 여학생들이 자주 집에 놀러 왔다고 할머니가 말씀을 하셨는 걸 들었어요. 근데 뭐 그 얘기는 할머니가 이렇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튼 그 여학생들이 할아버지를 쫓아다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젊은 날에 요절을 하시면서 그 일제하에 젊은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할아버지의 YMCA에 활동하셨던 그 피를 아마 이어받아서 YMCA 활동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건 확실하게 뭔가를 이어받지 않았을까. 고맙습니다. 축사나 뭐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여성 비율이 월등하게 많고 다들 눈에 하트가 뿅뿅 이렇게 있어서 잘생겼어요, 뭐 귀여워요, 뭐 이렇게. 네. 옆에서 보니까 저는 뭐 크게 동의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도 뭐. 이 선생님에 비하면 뭐 세 발의 빛을. 네. 네. 짓궂은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방금 전에 뭐가 나온 거예요? 무슨 소리가? 네. 응답하라 박성호. 네, 그러니까요. 네. 고조. 네. 짓궂은 질문 하나 드리면, 어릴 때 뭔가 좀 바른 이미지잖아요. 근데 어릴 때 속 썩이진 않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뭐 좀 사고 막 쳐보지고. 뭐 바른 이미지로 보여요? 뭐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누가. 네. 그 앞자리에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이거 그냥 거짓말하면 좀 탄로날 것도 같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씀 안 드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축구를 비롯한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축구를 하러 일요일에도 이제 가슴에 이제 운동복을 숨겨가지고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에 간답시고 가다가 이제 축구하러 운동장으로 몇 배는 네.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축구부가 생겨서 이제 축구부에 들어가려고 말씀드렸더니 뭐 공부해야지 웬 축구냐 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반대를 하셔서 갈등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하여튼 잘 말씀드려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는 서울 해화초등학교에 당당하게 축구부에 좌측 날개 레프트로 활약도 했었습니다. 아우, 네. 요즘에도 축구하세요?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마 군대에서 쫄병 때는 안 하고 고참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마 축구를 좀 즐겨서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그 대학교 갔었던 시절이 이제 암울한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학생운동에 가담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집에 이제 가끔씩 이제 형사들이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좀 뒤지고 또 며칠씩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어머님 마음을 좀 졸이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타는 아마 이제 5.18 때 일단 하여튼 미리 도망을 가긴 했는데 여기 와 있는 미아래에 사는 친구 우리 박명식 친구 집에 제가 도망을 가 있었는데 이제 속옷을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와서 갈아입히고 이제 입던 속옷을 다시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앞에 이제 군인들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오느냐, 광주 가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물으실 때 어머님이 아니 심장이 그냥 덜렁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참 제가 이제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뭐 고작 교회 땡땡이 한 번 친 거가 제일 큰 사고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참, 저는 외양간 불내고 막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한테 따기 맞고 막 그랬죠. 네, 아까 이제 뭐 남자의 물건 뭐 이런 게 있어요. 남자애가 아끼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 사람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아끼시는 물건이 있나 저는 좀 궁금해졌어요. 네. 아끼는 물건은 이제 제가 받은 게 하나 있고요. 또 제가 모은 게 하나 있는데 받은 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우표를 수집해서 주신 건데 제가 59년생 아마 이제 그때부터 우표 수집을 하시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 우표들까지 해방 이후 우표들까지도 모으고 계시는데 아마 좀 빠진 게 있어서 그때 당시 것들은 상당히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표 책을 제가 받아서 가보로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모은 건데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DVD를 사서 모은 게 약 한 700편 정도 DVD가 됩니다. 그래서 뭐 1910년대 무성 영화로부터 해서 쭉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빌려달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시리즈로 그것을 이제 상영을 좀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좀 우리 지역의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서 네. 해볼 생각입니다. 네, 요즘에 공유 경제 이런 게 유행인데 한 발 앞서서 그런 걸 또 실천하시려고 하시니까 좋네요.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실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본인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벌써 뭐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셨겠죠. 천안으로 오신 계기가 있어요? 뭐 옆에 다른 동네가 아니고 왜 천안이었을까? 네. 제가 그 90년도에 대전 YMCA에서 간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기 전에 제가 모시던 전 대전 YMCA 김준식 사무총장님도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 행사를 갔다가 천안에서 대학을 다니는 천안 출신인데 이제 대학생들을 몇 사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천안에서 이제 YMCA 같은 청소년 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만났는데 이 친구들 나중에 얘기는 뭐 제 미소에 이제 뿅 갔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거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친구들과의 인연으로 대전 YMCA에 있으면서 또 그 위에 수원 YMCA에 있으면서 천안에 가끔 와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역전 앞에 아카데미 극장 옆에 뭐 브람스 다방인가 커피숍인가 있고 터미널 앞에 운모차집 지금은 이제 건물 위로 올라갔지만 그때 당시 1층에 있었는데요. 또 태조산에 이제 뭐 팔각 정자에 가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 청년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뭐 그런 인연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는 거꾸로 천안으로 저를 꼬시기 시작을 했죠. 네. 천안에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는 그때 당시는 제가 그 꼬임에 빠져서 왔고 저희들 표현으로는 이제 함석 선생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돌뿌리에 발뿌리에 채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의 발뿌리에 채여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20여 년을 살게 됐습니다. 후회하진 않으세요? 네, 물론 후회하지 않고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태를 묻은 곳은 서울이지만 앞으로 뼈를 묻을 곳은 천안이라고 표현했듯이 천안에 온 게 너무나 저는 좋고 행복하고 네. 또 앞으로도 그런 천안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천안 시민에게도 박성호 저자님이 자랑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시민운동 그럼 계속 하신 건데요. 아까 한 20년 넘게 하셨는데 뭐 부침이 있겠죠. 여러 활동들도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듯이.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보람 있는 거 그런 활동으로 기억되는 게 있을까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천안 YMCA 아기스포츠단 1기생이 그 줄리어드 음대로 졸업한 주영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YMCA 아기스포츠단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주로 이제 호칭이 복도반 대장 선생님. 그래서 교실에 처음 오면은 이제 적응이 안 돼서 5살, 6살짜리 애들이 교실에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복도에서 집에 가겠다고 이제 징징 오는데 그 아이들과 이제 제가 함께 생활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그래서 복도방 대장 선생님인데, 그래서 아이들과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생활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잘 교실로 들어가서 놀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게 참 제일 큰 보람이자 기억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천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녹색소비자연대, 풀뿌리 희망재단, 또 거기를 통해서 해누림 청소년센터 등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적인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새로 만들고 지도력을 새로 발굴하고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것이 참 큰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큐베이팅 한 게 풀뿌리 희망재단을 통해서 클로버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만든 건데, 거기는 이제 저소득 가정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구성이 돼서 오케스트라를 했는데요. 이제 한 2년 넘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이제 창단 연주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악기를 처음 만져보던 아이들이 창단 연주회 때 윌리엄 텔 이런 거를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뒤에서 아이들 연주하는 거 보니까 내가 꼭 말 타고 달리는 듯한 네. 그런 감동이 아주 그냥 왔던 그런 거였고,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제 그런 결과로 2005년도에 그 같이 후배 활동가인 윤혜란 배가 막사이사이상,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그 상을 받게 된 거. 그럼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천안 지역의 시민운동, 사회복지운동이 그렇게 알려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큰 보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보람으로 생각하시는 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모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저도 한 옆에 끼어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 사랑하는 거는 정말 네. 제가 이제 막 한 2-3살, 우리 나이로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어른들을 보면 그냥 저도 사랑스러워져요. 그 어른까지.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 날리실 준비. 네. 이번 질문 드리고 바로 날리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시민이 답이다, 함께 만드는 천안 박성호의 제안이잖아요. 천안이 어떤 도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네. 그 얘기 잠깐 들려주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도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데,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녀보면은 참 그 매력적인 도시가 있잖아요. 아주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고, 네. 또 버스나 트램으로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고, 또 가보면은 시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곳에는 100년 된, 200년 된 시간을 내가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저는 또 천안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걷기 좋고, 걷고 싶고, 자전거로 다닐 수 있고, 시내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으로 쾌적하게 천안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천안의 원도심이 천안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곳인데 많이 공동화되고 황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역전 쌀상회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일제 근대화식에 있던 건물인데 이런 것도 좀 살리고 그래서 천안의 역전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이 천안의 스토리를 잘 담아내고 또 신도심은 또 현대화된 천안을 보이는 그런 도시로서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한마디로 천안이 어떤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요. 젊은이들이 여기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고 그 애를 여기서 학교도 보내고 키우고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애들이 여기서 창업이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노후를 여기에서 살아가고 싶은 뭐 그런 도시를 꿈꾸게 되죠. 네. 그런 도시를 저도 만들고 싶고 모든 사람이 아마 같이 꾸는 비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도시 만들어서 오래 살고 싶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이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신 요걸 던져주시는데요. 이게 사진 벌써 준비하시는데 쓰신 분들 다 던져주셔야 되고 혹시 안 쓰신 분들도 사진이 예쁘게 나오려면 좀 던져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던지는데 이게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뒤에서 날아오는 게 머리에 맞을 수 있으니까. 네. 하나, 둘, 셋. 시민이 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 네, 2개가 막 올라왔습니다. 네. 네, 제가 직접. 떨린다. 네.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 어휴, 긴 질문이 나왔고요. 네. 이건 질문이 아니고 그냥 느낌을 적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오늘 천안의 희망입니다. 행운과 영광이 따를 것입니다. 네. 써주셨고요. 사진 연출하실 줄 아시는데 이분들 앞에다 이렇게. 네, 요거는 꽝. 네, 꽝이 아닌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들 사진 여기 있습니다. 네. 질문은 안 적으시고 덕담을 적어주셨어요. 한 길로 계속 가시는 모습이 진심으로 믿음이 가고 좋았습니다. 천안을 위해 같은 모습으로 시민의 편에 서주세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질문이 나와야지 뭔가 좀 저자를 난처하게. 네. 공기 좋은 문화생활이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공기 좋은 도시, 문화생활이 풍부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네. 질문 네, 다 추려가지고 질문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책 제목이 시민이 답이다예요. 네, 시민이 답이다라고 정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 주시죠. 그 책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사 기자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목이 뭐냐고 해서 그 시민이 답이다 했더니 시민이 갑이다요? 네, 아니요, 답이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영상 작업하면서 사실은 오타가 났었어요. 시민이 답이다 했는데 시민이 갑이다로 썼다는 걸 다시 이제 오타 수정을 하는데 아마 은연중에 다 시민이 갑이다라는 마음들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이 갑이죠. 시민이 주인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갑과 을 용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이고 수직적이라 이제 그런 용어 이제 쓰지 말기로 하고 그런 이제 취지만 이제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민이 답이다는 제가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그 전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활동을 지금 한 20여 년 하면서의 결론도 역시 처음 출발했을 때에 가졌던 생각 네. 그대로 역시 해보니까 시민이 답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결정하고 시민들이 그 안에서 책임도 느끼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그 사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종합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딱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종합선물 보따리 안에 여기에는 요것도 배치하고 저기에는 사탕도 넣고 저기에는 초콜릿도 넣고 그렇게 시민들이 그 종합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이거를 먹는 그런 것이 바로 시민의 답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시민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박성호 저자님과 함께 책에 대해서 그리고 저자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궁금증이 조금 더 해소되셨어요? 네.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았던 이창림입니다. 수고하신 박성호 고맙습니다. 저자님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토크쇼에 그 진행을 맡아주셨던 이창림 선생님과 박성호 저자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